8억 출처 의혹에 부조금 처가 배추 투자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배추부터 보죠. 배추. 유학 비용을 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부터 월 450만 원씩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자 총리 후보자가 배추 농사 투자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강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배추 관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에게 반환할 비용을 다 반환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세금이 넘어간 자료랑 이런 거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료도 오지 않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반환받을 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하셔야죠. 그 돈은 내 돈이었다. 라는 주장입니다. 유학자금 월 450만 원. 그거는 내 돈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준 거다. 배추 농사에 대한 수익으로 450만 원씩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자료는 못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변호사님, 판사님 많이 계시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배추 농사에 어떤 배추 농사에 좀 투자를 하면 저희도 좀 월에 이렇게 450직은 아니더라도 한 250직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배추 농사 투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배추도 이제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배추도 잘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릴 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 고랭지 배추나 네네. 아니면 뭐 김치가 이제 금치가 됐을 때 그때를 투자하면 월 400씩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떨 때 이제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만 배추가 잘 됐다. 그러면 배추가 금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말씀 자체로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 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한 나싱이에요. 그래서 배추에 투자를 했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폭등해가지고 배추가 금추가 돼가지고 1억짜리가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투자를 했는데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작황이 좋아서 배추값이 그야말로 폭락해가지고 1억 투자했는데 1,000만 원도 못 벌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농민들 어떤 경우에는 밭을 그냥 갈아엎어요. 그냥 여기에 배추가 아주 그냥 좋은 배추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갖다 갈아엎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했다라고 그러는데 따박따박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나 되시는 분이 더군다나 미국에서 로스쿨까지 나오셨다라고 하는 분이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그 법학 석사까지 하셨다고 하는 분이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돈 꿔주고 그것도 구별을 못하나?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판결문을 봤더니 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러트거스 대학의 로스쿨로 유학을 갑니다. 네. 졸업은 2011년도에 해요. 하지만은 2005년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휴학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졸업장을 2011년에 받는데 봤더니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그 강모 씨로부터 한 달에 평균 4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개월로 계산하면 그 돈만 9,9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학생 신분이고 그랬으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증여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정치자금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2007년 8월에 귀국해가지고 정치활동을 재개한 다음에 그때부터
저 강 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김민석 후보자는요, 저 강 사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0 뭐 예. 그 어간에 그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 돈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배추 농사로 그 수익이다. 1억 정도 되는 돈은 배추 농사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투자하면 투자하고 돈 빌려준 건 빌려준 거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막 흐트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도 제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왜 이렇게 의심을 사서 받고 있는지 저로서는 답답할 지경입니다. 자, 일단은 그 반론 김유정 의원님 궁금한데,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씩 받으려면 이 굉장한 수익인데, 월 450 배추를 몇 포기 심어야 됩니까? 왜냐면 요즘 웬만한 오피스텔 한 채 수익도 월 450씩 안 나오거든요. 제가 배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서 배추 농사 안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 주말 농장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뭐 심어보셨어요? 뭐 심어본 적이 없어요. 심어본 적 없으십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직접 뭘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전세금을 주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유학 가서 이제 그 수익 형태로,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그 수익 형태로 월 450씩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충분한 해명이 안 나왔어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만약에 뭐 허위로 그 얘기를 했다면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 그 항목 중에서 하필이면 배추 농사라고 굳이 그거를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그게 만약에 허위라면. 무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한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건 분명히 뭐 사실관계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근데 뭐 입증할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배추 농사 투자하는 금액을 전세금을 빼서 줬다면 송금 내역이라도 하다못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인지 뭐 내기가 곤란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필이면 왜 배추 농사냐?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배추와 관련된 뭔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배추와 관련된 무언가가. 예.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 그 배추 관련된 얘기도 나온 것이고, 또 처가에서 네네. 달달이 뭐 한 200~300씩 지원 받다 보니까 5년간 쌓인 것이 한 2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의 얼개는 소명은 된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가 어디서 나온 돈이냐라고 했을 때 출판 기념에 한 거랄지, 그다음에 결혼 축의금은 뭐 장모님 드렸다고 하니까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처가에서의 지원, 대략 얼개는 소명은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입증 자료랄지 예,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방이 어제도 계속되고 오늘도 조금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정치 30년 넘게 한 수석 최고위원 출신의 지금 사선 의원인데 재산 신고가 2억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1억 4천은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니까 실제 본인의 재산은 6천만 원 조금 안팎으로 되는 것이라서, 그 정도면 뭔가 검은 돈을 받아서 부정 축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소명한 것들이 입증 자료가 자료가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총리직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막 당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청문회까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뭔가 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추 농사에 오늘 계속 배추 농사에 제가 꽂혔는데 그 이제 시골에서 저희 이제 어른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 쌀 농사도 지셨고 뭐 배추 농사도 지셨고 했는데, 배추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그렇게 월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작황이 안 좋을 때는 배추밭 정말 갈아엎을 때도 있었고, 그 도매가루 농협이나 이런 데 넘겨봤자 얼마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씩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뭔가의 어떤 근거,
에비던스, 증거, 자료 이런 걸 하나도 다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님. 강신성 씨가 든든한 후원자인 것 같아요. 강 씨.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는 김민석 후보자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일국의 뭐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인 만큼 굉장히 높은 고독성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자진 사퇴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청문회를 좀 일부 봤는데 굉장히 아나무인식이죠.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얘기한 게 맞죠. 증명을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단 본인 말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전세금을 가지고 네. 배추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원이면 굉장히 고수익으로 들리는데 고수익이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어. 그리고 제출할 수도 없다.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 대통령께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저는 도덕성은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틀간 이제 열리는 오늘 그 열리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좀 더 자료 제출이 일단 돼야 되는 것이고 네네. 말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그 세치혀로 어떤 국회의 동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이 눈높이의 그 동의는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배추 농사에 대한 미스테리는 계속되고 있군요. 총리 후보께서 오늘은 배추 농사 투자금 수익이라는 본인의 어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총리 후보 입장 난문 전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또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세금을 대납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총리 후보자가 내놨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키웠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길냥이죠. 들어보시죠. 모친 소유의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빌라에 2019년 3월 달에 그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의 그 운영하는 분이 이형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전세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거주자는 이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옛날 빌라에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쉐어하우스인가 무슨 약간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희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좀 많이 이렇게 거둬서 고양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 그 집이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사람은 그때 제 결혼도인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바뀐 것으로 석연치 않은 이 전세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소유하고 빌라가 있고 그 빌라를 사업자 이모 씨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해줬어요. 뭐 시세보다 높고 낮고 이런 건 좀 차치하고 그런데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2달 뒤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내가 또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길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방이 많은 집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혹시 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범죄 혐의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집이 계약을 했다가 그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을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 목적으로 대가성의 뭐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았는지 그런 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저 2019년 당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국회의원이었던 당시도 아닐 뿐더러 뭐 그리고 충분히 뭐 해명이 있어서 뭐 굉장히 낡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에 뭐 길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저는 소명 자체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는 이제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결국은 이제 후보자가 국정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 두 가지 면에서 전혀 관련 없는 뭐 자꾸 무슨 뭔가 과거에 있었던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자꾸 대입해서 계속 불법 정치 자금이다 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는 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사업가 A씨가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해명도 나왔는데 야당이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아내분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이 사업가의 전세 보증금이 반환됐던 내역을 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총리 후보자는 내가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또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그 배추농사 자료도 못 주겠다. 요 길고양이 이중계약 의혹도 자료 줄 수 없다. 그러면 뭘 보고 좀 총리 후보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런 질문은 뉴트럴한 입장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식의 이런 청문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말이 아닌 자료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것도 줄 수 없다, 저것도 줄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물론 야인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제 살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저는 이제 그 배추 농사도 그래요. 배추 농사도. 근데 막판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월 450만 원씩 주려면 굉장히 배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뭐 막판에 그 강모 씨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전세 자금도 바로 못 돌려받고 몇 년 걸렸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월 450만 원씩 수익 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처음과 끝만 들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전세 자금 같은 경우도 준 시점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 돈을 냈다가 그것도 네네. 어머니 소유의 이 네. 빌라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러다가 또 부인 2019년에 결혼한 또 부인 이름으로 또 명의만 바뀌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럼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다시 이제 부인 명의의 돈이 입금이 됐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밝히고 다른 말로 이제 계속 이 시간을 지금 무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청문회라는 것이 어떠한 그런 성실한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어떤 거를 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석을 이제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제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정말 굉장히 기가 찼던 게 50년 동안의 월급 명세서를 내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50년 정도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치의 월급 명세서를 내라.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듯한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고 청문회 날짜도 그래서 제날 못 열었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날짜가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이번에 자료 제출이 25%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출 그 요구 건수에 너무나 이거는 그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어떤 법까지 냈냐면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작년에 민주당이 제출을 해서 국회를 일방 통과한 이후에 한덕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오히려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부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해야죠. 작년에 민주당 스스로 냈던 이 법의 이 잣대대로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위 뭐 진술을 한달지 아니면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할 때 어떠한 그런 불이익까지 제출을 했고 불이익까지 요구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필요가 있냐? 그냥 이틀만 견디면 된다. 그리고 170석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 동의시킬 것이다. 저는 정말 대단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열리는 이 청문회에서는 어제 그 자료 제출 요청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출 안 했다.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배추 농사에 대한 입증 자료도 못 주겠다. 그리고 전세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의비와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 수입이 있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처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고 한 곳으로 해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의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200, 300 이렇게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자, 추진호 의원은 해명이 계속 바뀐다, 말이 바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해명이 바뀌고 있다. 기타 소득과 출판 기념회 얘기하더니 이제는 처갓집으로부터 2억 받은 게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축의금 1억 정도, 조의금 1억 6천만 원, 출판 기념회 2억 6천만 원, 처가의 지원 5년 합쳐 2억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논란이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조차 모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몇 차례 국가 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서 50%에 달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총리 후보자가 20-30%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 채무 비율은 20에서 30%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이 김 후보자가 말한 수치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다. 올해 1, 2차 추경안 집행 시에는 채무 비율이 48, 49, 50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경고가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은 총리 후보자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 정부가 안 그래도
전 국민 최소 25만 원씩의 빚 탕감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라 빚이 점점점 커져서 뭐 1,300조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연일 신문에 도배되는 것이 국가 채무 비율인데 총리 후보자가 채무 비율을 20년 전 비율로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총리 후보자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한덕수 총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주의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한 소수점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모르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돈 문제, 그 간단한 산수 문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큰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 저 어떤 생각 드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버지가 내가 이제 그 여보 내가 저 돈 벌어 올 테니까 살림은 당신이 다 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보니까 우리 집이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채가 5억인지 6억인지 정확하게 우리 집 부채가 5억인데 그런데 지금 빚이 2억이냐 3억이냐 우리나라 국가 그 부채 비율이 뭐 5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48점 몇 프로 이제 49%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그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빚이 5억인데 엄마는 우리 집 빚이 2억인지 3억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와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집에다가 돈을 주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 돈 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 썼다는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 뭐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 와중에서 500만 원 아버지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1,000만 원, 1,300만 원 쓰면은 그러면 그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요 저렇게 나가다가 그 부채 비율이 100% 되는 거 100% 달성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일을 갖다가 하고 내치에 대해서는 총리한테 힘을 잔뜩 실어줘가지고 총리가 알아서 책임 총리같이 그렇게 내치를 갖다 잘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국무총리에 대한 그 힘이 훨씬 더 실리는 정권이 될 거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힘을 받은 국무총리가 자기 집 일은 저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일을 제대로 할 거라고 그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옛말에 뭐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는데 수신도 좀 어설프고 제가도 잘 안 되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지극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숫자를 좀 정확하게 바로 즉답을 하면서 기억을 했다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그렇게 그 숫자를 몰라 총리 안 되겠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 한 677조, 680조 가까이 되고 한 해 예산 그리고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 47, 8% 이 정도는 빨리 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청문회가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이나 어떤 능력 검증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여야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이 청문회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나 어떤 사적인 문제는 조금 비공개로 하고 전문기관에 맡기고 국회에서는 조금 정책검증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자료 제출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증인 채택 문제로 서로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데 뭐 이번에도 이제 증인도 없고 참고인조차 없는 그 상황도 서로 이제 뭐 전 배우자까지 증인 내세우자 곡신각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서로에게 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지금 아까 뭐 주진우 의원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축의금, 경조사, 뭐 출판기념회 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한꺼번에 6억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뭔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그런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시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를테면 처가에서도 5년에 걸쳐서 뭐 200씩, 300씩 도움 받은 거 그걸 한꺼번에 옛다 2억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거는 조금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조사비 포함해서 출판기념 비용도 전부 이제 추징금 납부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조사비 한 10여 명 넘게 신고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출판기념회도 막 30명 넘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재산 신고할 때 신고한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쌓아두고 부정 축제에서 재산이 이만큼이다 이것도 아니고 추징금 납부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을 어디서 났냐 이걸 어디다 썼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총리도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파행으로 가고 나중에 했죠. 그런데 퇴직 후 10여 년 동안에 3, 40억 재산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과 지금 결과적으로 2억인데 한 6천만 원 넘는 개인 재산 가지고 있고 후원금 1억 4천인데 추징금으로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비용까지를 다 썼다라고 하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독일 현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국민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돈에 대해서 3, 40억 어디서 났는지 해명 전혀 안 됐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또 없었으니까요. 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 액수를 놓고 봤을 때 그 출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는 출판기념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뭔가 입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거래가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해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 오늘 여야 패널들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어제 공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안의 이름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녀, 배우자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유학자금 관련 자료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없다라고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냐고요 지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규택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막말을 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혼잣말 들렸어요. 제3자가 어떤 유학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오늘은 좀 입증 자료가 나올까요? 오늘 청문회도 지켜보겠습니다.